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오스코텍입니다. 네, 이번에 오스코텍의 자회사 상장이 불발이 되었습니다. 자회사 상장이 불발되는 것에 대한 함의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스코텍의 자회사 상장 불발과 이에 따른 가치의 증대가 시장에 알려질 경우 꽤나 큰 폭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오스코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제가 바이오제약의 다음 대장주로 오스코텍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 마리포사에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행요법의 획기적인 임상 경과를 통해서 사실 몇 년 내에, 대략 한 3년 내에 매년 수천억의 이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 폐암 치료제 시장이 있습니다. 폐암 치료 시장이 대략 한 50조 정도 됩니다. 매년 50조 정도 되는 곳이고, 여기서 폐암 치료제, 그러니까 항암제 시장만 봤을 때 타그리소가 여기서 지금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타그리소의 매출만 하더라도 약 13조 정도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오스코텍, 유한양의 존슨앤존슨의 약품이 완벽하게 밀어낼 준비를 끝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략 13조에서 10조 정도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10조 정도 가져오는 것은 이 타그리소의 매출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폐암 치료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타그리소가 치료하지 못했었던 뭐 돌연변이라던가 혹은 뇌전이라던가 혹은 다른 쪽으로 전이된 암이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했을 때 최소 10조 정도의 그런 매출을 낸다고 했을 때에는, 그리고 오스코텍과 유한양은 제가 봤을 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매년 2천억 이상 그리고 3천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오스코텍의 시가총액은요 대략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1.2조 정도 시가총액인데, 이게 대략 한 3년 뒤, 4년 뒤, 5년 뒤부터는 최소 2, 3천억 이상의 실적을 꼽아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성을 향후 수년 동안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오스코텍을 둘러싼 가장 노이즈가 심했던 것은 자회사 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렉나자가 어떤 식으로 탄생했느냐, 타그리소보다 월등히 뛰어난 폐암 치료제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제노스코, 이게 오스코텍 자회사입니다. 이거 더불어서 오스코텍이 이제 개발을 한 것이고, 여기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슨의 기술 수출했던 것인데, 이에 따라서 이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이 존슨앤존슨에서 주는 로열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노스코를 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가 지워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행요법, 특히 렉나자의 그런 항암 치료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로열티를 이 제노스코, 오스코텍, 유한양행이 받는 구조인데,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를 상장시켜버리면 오스코텍은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노스코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과 제노스코를 상장을 시킨다는 것에는 이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카카오라는 딱 해서 하나만 있을 때랑 카카오 엔터,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랑 카카오가 지니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알파벳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이라던가 구글 검색 엔진, 구글 광고, 구글 보험, 구글 클라우드 혹은 유튜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지금의 알파벳의 시총이 당연히 없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발생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불발이 된 거예요. 따라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행요법의 획기적인 임상 결과를 통해서 타그리소 대비해서 그러니까 1년 이상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폐암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타그리소 맞았을 때 대략 3년 정도의 생존 기간이 있었는데, 이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그러니까 오스코텍, 유한양행, 존슨앤존슨의 약품을 맞았을 때는 5년 이상의 생존 기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의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된다. 따라서 폐암 치료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치료제가 이번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노스코의 상장이 불발이 되면서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거세게 반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노스코의 상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고 상장으로 인해서 오스코텍의 가치가 이제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런 식의
노이즈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불발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이저 티닉과 아미반타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레이저 티닉과 렘나자와 리브리반타 같은 경우에는 타그루스 대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생존 기간을 발생시켰고 이미 뭐 50개월 이상을 상회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요. 참고로 타그루스가 36개월 정도 되는데 이미 나타난 결과만 보더라도 50개월, 최소 50개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임상 환자들이 사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0개월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임상 환자들이 사망을 해야지만 평균적인 생존 기간을 구할 수 있는데 사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0개월 이상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기암 환자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느냐입니다. 당연히 1년 이상 오래 살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타그루스보다는 이번에 나타났던 레이저 티닉과 아미반타맘의 병행요법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사 입장에서도 훨씬 더 부작용이 작고요. 그리고 뇌전이라던가 돌연변이 이런 쪽에도 쓰일 수 있는 약품이 되었기 때문에 타그루스 대비해서는 1차 치료제의 역할을 더욱더 잘할 수 있는 레이저 티닉 아미반타마 혹은 렉나자 단독요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이 두 가지 병행요법이 타그루스 대비해서 1년 이상의 생존기가 늘린 것은 맞는데 렉나자 단독요법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오스코테카 유한양행이 이제 개발을 해서 기술적인 렉나자 단독요법만 보더라도 타그루스보다 더욱더 뛰어난 그런 생존 기간과 부작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렉나자만 보더라도 타그루스를 이길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노스쿨을 상장하려는 움직임을 거의 뭐 높은 확률로 막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피하 주사 그러니까 SC 제형을 받아들임으로써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효능을 그리고 훨씬 더 간편한 투약을 이제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병원 입장에서도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 정도 한날 정도 걸립니다. 대략 한 3시간에서 5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간호인력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의료 장비도 투입해야 되고 의사들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그냥 5분이면 맞춥니다. 3분에서 5분이면 맞추기 때문에 뭐 간호 인력이라던가 의사라던가 그냥 살짝 잠깐만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3시간 이상 5시간 가까이를 맞아야 되는 그 정맥 주사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 입장에서도 이 리브리반트와 아미반타맙의 병행요법을 추천하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닌 같은 경우는 타그루스가 아시안에 대해서는 효능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리브리반트 같은 경우는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그런 반응도 역시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치료제 시장이 50조인데 타그루스가 뭐 아시아인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리고 부작용도 크고 무엇보다도 이 돌연변이에 대한 그런 효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렉나자와 리브리반트는 타그루스가 가져오지 못하는 시장까지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 10조 이상의 매출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결국 제가 결론을 지금 좀 말씀드려보자면 자 10조 정도의 그런 매출이 난다고 했을 때 대략 5조 정도가 렉나자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15%의 점유율을 가지고 로열티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6천억 정도, 7천억 정도를 오스코텍과 그리고 유한양행이 나눠 가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대략 3천억 정도를 받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로열티로만 3천억 정도가 찍힐 가능성이 향후 4년 내에 5년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현재 시총은 약 1.2조 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각자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업사이드가 얼마나 될지는 각자가 판단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조에 따른 그런 매출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하단치, 거의 최소치를 잡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로열티율 혹은 렉나자에 대한 매출 비중도 5조 정도를 잡은 것들도 하단치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3천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저는 앞으로 5년 내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이미 뭐 통과가 됐고 상용화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굉장히 빠르게 이쪽 시장이 혁신이 발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미 뭐 50개월 이상의 그런 생존 기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타그루스 대비해서 12개월 이상의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기존의 항암제 시장에서
기존의 항암제 대비해서 생존 기간을 1년 이상 늘린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머크의 키트루다 외에는 1년 이상 늘린 경우가 없어요. 그럼에도 신약이 계속적으로 교체되어 왔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1년 이상을 늘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제 시장에 대한 격변이 발생할 것이고 타그루스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렉라자와 리브레반트가 대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타그루스 시장을 많이 뺏어올 것이고 특히 타그루스가 지금까지 효과를 내지 못했던 돌연변이라던가 아시아인 시장에서도 꽤나 큰 폭의 상승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타그루스가 현재 매출 비중이 13조 정도 되니까 제가 최소 10조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폐암 시장은 대략 한 45조 원 정도 이상 45조 이상이 되는데 이 중에 80에서 85%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45조 시장에서 대략 한 35조 이상을 타겟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그루스가 대략 13조 원 정도 여기서 뽑아왔다면은 아미번타막과 그리고 램네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조 이상은 뽑아올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절반 정도의 점유율만 가져오더라도 10조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결과가 결국 보수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오스코텍이 결국 레이저틴이 국내별 매출의 이제 15% 중 40%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가장 최소로 봤을 때에도 대략 한 7조 정도 5년 뒤에는 대략 7조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도 약간 로열티가 2천억 정도 아무리 보수로 보다도 2천억 정도를 제가 계산했을 때는 2천억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도 오스코텍은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4월 11일에 오스코텍을 매수했어요. 제가 이 당시에 이제 넥스트레드 시장을 통해서 매수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작아서 7분의 1 정도밖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분할로 매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오스코텍 평소 매수 비중에 7분의 1만큼 매수했습니다. 거래량이 워낙에 작았기 때문에 7분의 1밖에 매수를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우리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4월 11일이면 대략 언제냐? 대략 이쯤 돼요. 4월 11일이면 저번 주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매수를 진행한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날 4월 11일 이날 이제 매수를 진행해서 꾸준하게 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4월 11일 이날 이제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것이고 뭐 지금으로서는 뭐 괜찮은 수익을 하루 만에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멤버분들께 계좌 인증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멤버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 계좌 인증 이렇게 해주셨고 뭐 알테어젠 50%, 뭐 HG전고 87%, 하나오션 140%, 동성화인텍 66.5%, 한국화본 49%, 하나시스템 84%, KSP 7%, H당국조선해양 2%, 삼성중공업 35%, 세진중공업 0.4%, 동방선기 18.6%, 삼화전기 마이너스 21.7% 이런 식의 계좌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고 뭐 꾸준하게 정진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마다 타이핑을 일일이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업을 왜 좋게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마다 타이핑도 다 하고 있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필사단 멤버분이시기 때문에 저번 모임 때도 좀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직업이 그 파일럿이에요. 파일럿이라서 사실 밤낮 없이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저에게도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스승이 영상을 따로 글로 정리하면서 달려온 지 꽤 시간이 지나 이제 곧 100종목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한 영상만 정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말 스승님을 만난 건 일생일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뭐 저로서는 뭐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우리 멤버분이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계신 것도 너무나도 기쁘고 이런 식으로 실력이 일치월장하고 계신 것도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HG 현대마린 엔진에 이제 몰빵 투자하고 계신 분이죠. 수익률이 192%예요. 종목 비중은 100%입니다. 제가 처음에 매수할 때 이제 따라 매수를 진행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추가 매수만 진행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수익률은 192% 정도 내고 있고 한 종목에 몰빵하고 계신 분입니다. 뭐 올해 수익은 뭐 역대급으로 좀 나고 계시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HG 현대마린 엔진은
아무래도 6.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19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훨씬 더 큰 수익을 아마 2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계시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제가 오스코텍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렉나자 레이저 티닙에 대한 그런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큰 노이즈였던 자회사 상장에 불발됨으로써 오스코텍에 떨어지는 로열티의 100%를 오스코텍의 실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게 결국에는 가장 큰 메리트라는 것이고, 특히 타그루소가 45조 시장에서 13조 정도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돌연변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레이저티니까 리브리온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 시장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약계의 효능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효능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뇌전이를 됐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약이 레이저 티닙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돌연변이라던가 뭐 종양 혹은 다른 쪽을 봤을 때에도 결국 효능과 부작용뿐만 아니라 사실 시장 자체를 워낙에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뭐 아주 높은 확률로 이런 오스코텍가 요한양행의 그런 렉나자가 이 시장을 타그루소의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오스코텍 로열티비 40%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 제가 봤을 때는 5년 내에 3천억 정도의 로열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시가총액은 1.2조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 눈치를 채느냐, 언제 반응을 해주느냐, 그리고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는 철회가 될 것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을 언제 해주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오스코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나 이날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로서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하루 만에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제 모든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홀로 투자하더라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마음 기쁨 게이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